자, 이번 시간에 이제 두 개를 할 겁니다. 하나가 협회, 또 하나가 이제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이렇게 두 개를 하려고 합니다. 교재는 74페이지 펴두시고, 협회다 그러면 협회는 우리 쭉 설명을 드리고 교재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는 식으로 할게요. 협회는 이름은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그래서 계공들의 모임이에요. 사람이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협회는 사단법인이에요. 근데 이름이 공인중개사 협회니까 원칙적으로 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부칙 개공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칙 개공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지만 협회 가입이 될 수 있어요. 회원이 될 수 있다고요. 대신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반드시 가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가입은. 그 다음에 협회를 설립하는 절차가 4단계예요. 그 4단계 절차를 우리가 정, 창, 인 등 이렇게 정관 작성, 그 다음에 창립총회, 그 다음에 설립인가, 그 다음에 설립등기 4단계를 거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얻었을 때만 협회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가주의라고 해요. 그 인가 내주는 사람은 국장. 그때 이제 정관 작성할 때 참석할 숫자는 정관 만들 때는 참석할 숫자가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참석해야 되고, 창립총회 때는 그 배인 60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되고, 정, 창 이렇게 인 등 이렇게 600명 이상 중에 서울 출시는 100명 이상, 광역시 도 출시는 뭐예요? 20명 이상 이렇게 요 숫자 위주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300, 600, 120 요 20명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협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협회 조직은 어떻게 되는가? 협회 조직은 일단 본부인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그 밑에 지부, 그 밑에 지회. 이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필수예요, 필수. 근데 이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는 있긴 있어야 되나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다. 옛날에는 서울에 둔다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설치해도 됩니다. 지부나 지회는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부라면 시도 관할구역 내에 지부고, 시군구 관할구역 내에 두는 것이 지회죠. 이 지부나 지회는 둘 수도 있다. 안 둬도 괜찮아요. 그래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필요하면 둘 수 있다. 대신 둘 때 지부다 그랬을 때 지부를 갖다가 여기 시군구에다가 설치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지회를 갖다가 시도 관할구역 안에 설치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연결시킬 게 지부라면 시도 관할구역 내에 설치하는 거고, 지회라면 시군구 관할구역 안에 설치하는 거고, 이렇게 돼. 이렇게. 그랬을 때 지부 설치했을 때는 시도지사한테 가서 설치 신고,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설치 신고. 이 시장군수 구청장을 갖다가 등록관청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걸 기억할 때 자기 사는 지역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경기도 광명이다 그러면 경기도 지부, 경기도에 가서 신고하겠죠. 그 다음에 광명시 지회, 이렇게 광명시청에 가서 지회 설치 신고하겠죠. 이런 식으로 경기도 지부, 광명시 지회 이렇게. 그럼 협회는 어떤 업무를 하는가? 협회 업무를 보면 업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본래부터 협회 업무로 써져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탁 업무라고 해서 협회 일이 아닌데 맡아가지고 하는 업무가 있다. 협회 일이 아닌데 맡아서 하는 업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실무교육이나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연수교육이나 뭐 직무교육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의 원래 권한이고, 뭐 여기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의 권한인데 협회에다 맡겨가지고 한다. 근데 이제 그거 빼고 본래 업무 들어간 것 중에서, 자, 여기도 보면 풍수교육 같은 게 나와요. 이 교육은 요 교육하고 달라요. 실무교육이라고 그러고, 여기 나온 본래 업무 중에는 그냥 교육이라고만 나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교육이라고만 나오면 이것은 풍수교육, 뭐 경매교육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보 제공이 또 협회 업무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협회가 말이에요. 한방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협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공제사업. 협회 업무 중에, 본래 업무 중에 가장 큰 업무는 바로 공제사업이다. 그죠? 이 공제사업은 영리사업입니까? 비영리사업입니까? 비영리사업이라고 우기셔야 됩니다. 비영리사업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공제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조문이 또 많죠. 일단 공제사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공제약관이 필요합니다. 그 공제약관을 공제규정이라고 그래요. 공제규정은 협회가 만듭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 승인권자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국장. 공제규정은 약관인데 내부 약관이죠. 국장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공제사업과 관해서 또 필수가 뭐냐면 이 약관 만드는 것과 함께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돈을 꼭 마련해 놓도록 되어 있어요. 책임준비금의 적립. 이렇게 필요하다. 공제사업 하려면. 근데 그 적립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이다. 비율 중요합니다. 그 100분의 10 이상인데 여기에 공제료 수입으로 들어온 돈이 있죠. 공제료 수입액에 어떻게 해요? 100분의 10 이상이다. 이렇게. 공제료 수입 들어온 돈에. 그 적립 비율 요건 하나도 뺄 게 없어요. 100분의 10이라는 숫자도 기억하셔야 되고 이상입니다. 이내 그러면 안 됩니다. 공제료 수입입니다. 전체 수입이 아니에요. 자, 요 적립 비율 중요하고. 다만 이제 책임 준비금을 많이 누적이 되면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전용할 때도 맘대로 전용하고 그러면 이제 비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이때 승인권자도 누구요? 국장의 승인입니다. 이렇게. 예. 자, 공제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또 가만히 보면 공제사업에 대해서 요걸 감시하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 공제사업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해요. 자, 운영위원회는 어디에다가 설치할까요? 협회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협회 내부기관이에요. 그 감시기구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협회에다가 둔다라고 돼 있어요. 둔다. 필수기구라는 거예요. 감시하려고요. 공제사업에 비리가 많기 때문에 감시하려는 기구. 이때는 몇 명 이내로 구성하고요? 19명 이내로 구성하고 성별을 고려합니까? 여성도 껴줘야 된다. 이렇게 성별을 고려한다. 요거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협회 회장 들어가고요. 협회 임원 중에 일부 들어갑니다. 위원 중에 이렇게.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이렇게. 외부 사람 중에 공무원도 한 명 껴있고요. 외부 전문가 보면 이제 변호사, 회계사, 교수 이런 사람들, 공제조합 경력자 이런 사람들. 특히 이제 외부 전문가 중에서 누가 있냐면 금융 전문가가 껴있는데 금융 전문가는 현직에 있는 사람, 현직 임원인 사람과 전직이었던 사람도 다 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근데 소비 전문가는 틀리죠. 소비 전문가다 그러면 소비 전문가 관련해서는 현직만 인정한다. 전직은 인정 안 하고. 시험에 나왔던 금융 전문가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직 안 나왔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가만히 보면 협회 출신들은 협회 공제사업을 감시하는 거니까 협회 임원 출신들, 이 사람들은 전체 운영위원 중에 3분의 1 미만이 돼야 되겠다. 다수가 되면 안 되겠죠? 3분의 1 미만. 요 협회 출신들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이렇게 뽑아요. 각각 1명씩. 어떻게 뽑죠? 자기들이 투표해서 뽑는다. 호선. 이렇게. 협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는 건 아니고 호선. 임기 어떻게 돼요? 2년. 연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신에 몇 번만 연임할 수 있다?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1회. 그리고 보궐로 들어온 사람은, 보궐로 들어온 임원은
잔여 임기만 채웁니다. 예? 남은 기간만 채운다. 여기 이제 보면 요 회의에서 이제 의결할 때를 가만히 보면 회의를 열 때는요 최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의결해서 통과시킬 때는 어떻게 하죠? 통과시킬 때 의결할 때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 과반수예요.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도 나온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제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협회는 운영 실적을 공시하도록 돼 있다. 운영 실적을 공시하시오. 이거 회계년도가 끝날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하도록 돼 있으니까 3개월 기간을 잘 물어봐요. 그리고 운영 실적을 공표해서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얘기인데 누구 뭐라고 공시하는 거냐면 공제 가입한 분들, 공제 가입자에게 공시하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제 사업에 대해서 외부 감시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제 사업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보면 금감원장이 뭐 하죠? 회계검사. 검사합니다. 금감원장이. 금감원장은 누구의 부탁이 있을 때 검사 들어갑니까? 국장. 국장의 요청이 있을 때 금감원장이 회계검사 들어간다. 이건 외부 기관이에요. 금감원장은 무서운 데예요. 그럼 금감원장은 회계장부 떠들어보고 문제가 있으면 여기다 보고하겠죠. 그럼 국장이 하는 게 뭐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국장이 하는 것이 개선명령. 또 국장이 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시정명령. 또 뭐가 있어요? 징계나 해임요구. 이렇게 징계나 뭐요? 해임요구. 이렇게 징계나 해임요구. 이렇게 누가 한다고요? 국장. 요걸 갖다가 금융감독원장이 개선명령을 한다. 금융감독원장이 시정명령한다. 금융감독원장이 징계 해임 요구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외부 감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외부. 내부에서 감시하는 건 운영위원회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협회에 대한 감독관청은 어디냐, 그죠? 협회에 대해서 감시하는 데가 누구죠? 국장. 이렇게 감시. 협회 본부도 감시, 지부도 감시, 지회도 감시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누가 감시해요? 국장이. 근데 국장이 이거 감시하려면 협회가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협회가 총회에서 이러고 저러고 의견한 내용이 있으면 보고하도록 돼 있죠? 보고. 언제까지 보고하시라? 지체 없이 보고. 요거. 협회가 내용이 많은데 내용에 비해서 문항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적정 문항수는 제가 볼 때는 한 2문항 정도로 보이는데 한 문제 나올 때가 있고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3문제 나왔을 때고요. 한 문제 아니면 2문제 정도. 2문제 나오면 그냥 납득이 됩니다. 그 정도는. 자, 교재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74페이지. 첫째 줄하고 둘째 줄에서는 특히 둘째 줄, 첫째 줄 가운데부터 둘째 줄까지 부칙개국은 공인중개사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둘째 줄에 포함한다고 돼 있죠. 가로 2번 협회는 사단법인이라고 해주셔야 돼. 그냥 법인이나 이런 건 약하고 사단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네모 2번 협회 설립 절차. 정관 작성할 때는 참석할 발견 숫자 몇 명 이상? 300명 이상. 가로 2번 창립총회 때는 전체 몇 명 이상? 600명 이상. 자, 그 중에서 동그라미 2번 서울 출신은 어떻게 돼요? 100명 이상. 광역시나 도 출신은 20명 이상. 그 숫자 물어봐요. 자, 오른쪽에 가면 협회 업무가 쫙 나와 있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박스의 7가지 업무는 본래 업무예요. 오른쪽 박스 중에 본래 업무 중에서 동그라미 3번에 교육 동그라미 쳐두시고 교육, 풍수교육을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은 본래 업무예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아니에요, 이거.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정보 제공도 본래 업무예요. 6번 공제사업도 본래 업무에 들어갑니다. 박스인 건 다 본래 업무예요. 그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이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작년 시험에 나왔었죠. 네모 4번 조직에서는요. 가로 1번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다가 뭘 설치하죠? 지부. 시군구에다가 뭘 둘 수 있다? 지회를 둘 수 있다.
그랬을 때 가로 2번 설치 신고하는 거 알아두셔야 돼. 만약에 지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어디 쫓아가서 신고? 시도지사. 지회를 설치했을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자, 네모 5번. 협회는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지체 없이 누구에게 보고해라? 국장. 지체 없이를 물어봐요. 지체 없이. 다음 페이지요. 가로 3번. 승인사항이라고 돼 있죠? 승인사항. 76페이지 가로 3번. 자, 승인사항에서는 동그라미 1번 공제규정 승인, 동그라미 2번 책임준비금 전용 승인. 다 누구의 승인을 받습니까? 국장. 가로 3번 별표. 가로 5번에 동그라미 3번 두 줄 밑줄 긋고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둘째 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잘 나오고요. 가로 6번 공제사업의 운영실적을 공시한다고 되어 있죠? 운영실적 공시. 그때는 첫 줄 끝부분. 자,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부터 언제까지요? 3개월 이내 공시. 3개월 기억하시고. 자, 오른쪽 페이지. 운영위원회 맞습니다. 첫 줄 운영위원회는 어디에다가 둔다. 어디에. 국토부가 아니고 협회에 둔다. 협회 동그라미 쳐두셔야 돼. 국토부 그러면 안 돼요. 협회에 둔다. 둘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둔답니다. 둔다.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가로 2번의 셋째 줄 보면 몇 명이네? 19명이네. 이렇게. 그 다음에 팁 박스 안에서 보시면 2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협회 회장 및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한 사람, 즉 협회 출신은 전체 위원 수에서 얼마가 돼야 돼요? 3분의 1 미만. 그거 꼭 기억하시고. 가로 3번 임기는 몇 년이고요? 두 줄 2년. 연임할 수 있냐고요? 한 번의 안에서만 연임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팁 박스에서요. 첫 줄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씩 2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어떻게 합니까? 각각 호선한다. 이거고요. 가로 4번 가보실게요.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의결한다. 그죠? 의결. 그죠? 그 다음에 가로 5번요. 두 줄. 자, 금융감독원장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공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조사 검사는 누구요? 금감원장. 이렇게. 다만 이때는 누가 부탁해요? 국장의 요청. 자,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가로 7번에 동그라미 1번요. 가로 7번에 동그라미 1번. 지급 여력 비율 별표해 두시고 지급 여력 비율 이렇게 빵빵해야 되죠? 요건 100분의 100 이상이고요. 넘어갑니다. 네모 8번. 자, 협회에 관해서는 민법 중에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이 없을 때는 민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한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자, 네모 9번. 국장은 협회 감시하고요. 첫 줄에 지부도 동그라미 치시고 감시합니다. 지회도 감시합니다. 다시 한번 협회나 지부, 지회 누가 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국장이.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이제 82페이지 가보십니다.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를 제가 여기 칠판에 써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격 취소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요. 자격 취소 사유는요, 4가지입니다. 자취하는 양, 부자가 중, 징계받았다. 이건 자격 박탈 사유. 양이 뭐죠? 이거 보고 교재 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자격증 빌려준 거죠? 자격 취소. 자격 취소하고 정지 요거 한 문제입니다. 부자가 뭐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땄다. 박탈. 자가 뭐죠? 소공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보면 안 될 건데 중개 업무를 보거나 이거죠. 소공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어떻게 했을 때요? 이중 소송을 했다. 이렇게 되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자격 정지 명령을 어긴 거죠. 딴 데 가서 또 몰래 일하려고 한 거예요. 취직해서.
이렇게 되면 뭐예요? 자격 박탈. 제일 마지막 게 뭐죠? 중개사법 위반으로 뭐예요? 징역살이 한 거예요. 중징. 그럼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그럼 시험에서 매년 나오는 거, 이거보다는 이게 매년 나오죠? 자격 정지 사유. 암기하셔야 된다고요. 자, 자정에 밤 12시에 이소란 사람은 거금을 갖다 확인하고 큰 돈을 확인했다는 것. 큰 돈 받은 거야? 날인할 것을 어떻게 해? 날인 안 했다. 그러니까 자격 정지는 누가 얻어맞는 것이죠? 소공이. 그죠? 소공이 얻어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도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도 지금 요 끊어서 요 협회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드린 거 한번 싹 듣고 교재를 한번 싹 읽어보고 바로 문제 풀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정지 사유를 철저히 암기하셔야 돼. 이게 소공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 이소가 뭘까요? 이소. 이중소소. 누가 이중소소겠다는 거예요? 소공이. 거자는요? 아니 고기를 드시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 있어. 거자는요? 거짓 기재. 또요? 이중계약서 작성. 2개입니다 이거. 발이 달렸어요. 거자가 2개. 금자는 뭐예요? 금쟁이. 거의 한 문제 이게. 금쟁이. 금쟁이. 옛날에 요거 한 장짜리 이렇게 행정처분 한 장짜리 나눠드린 거 있죠? 갖고는 계십니까? 그걸 틈틈이 보셔야 돼 이제는. 이게 중개사법의 점수를 좌지우지해요. 요 암기 내용이. 아니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해로 푸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건. 근데 이제 암기사항을 누가 더 철저히 암기하고 있냐 거기에 따라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금자 했고요. 금쟁이 14가지나 돼요. 확자는 뭐예요? 어려워요 이거. 확인 설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인 설명 어떻게 했다고요? 잘못했다고.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최근 시험에 확인 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 확인 설명서를 갖다가 안 주었다. 이런 게 나오세요. 응? 확인 설명서를 안 줬다. 소공이. 소공은 확인 설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어요. 그럼 안 줬다. 이렇게 되면 이건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주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확자를 따서 암기했는데 이게 여기도 확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자, 확인 설명서를 갖다가 3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했다. 이 소공은 보존할 의무가 있나요? 없어. 확인 설명서를 주거나 보존하는 의무는 누구의 의무야? 개공의 의무야. 지금 여기는 소공이에요, 소공. 소공은 설명할 의무가 있나요? 없지. 없지만 설명해 줄 수 있잖아. 설명할 때 거짓말로 설명하고 막 그랬으면 어떻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때는 정지란 말이에요. 이 정지 기간은 뭐예요? 6개월 이하. 이렇게 되죠. 인자는 뭐죠? 인?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 예? 인장, 등록 및 사용할 의무를 위반한 거죠. 누가 인장을 등록해야 돼요? 소공해야 돼. 그리고 그걸 등록된 걸 써야 돼. 어겼어. 그러면 자격정지. 이건 뭘까요? 날인 안 했다. 도장 안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돼. 서명 및 날인할 걸 안 했다. 요거 조심할 게 서명 및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가 요것이 2가지 서류밖에 없어. 하나 뭐고요? 매매계약서, 거래계약서고 또 하나가 뭐고요? 확인설명서예요.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에다가 도장 찍게 돼 있어도 안 찍으면 자격정지요. 소공은 자기가 확인설명서나 계약서를 써주면 자기도 개공이랑 같이 찍게 돼 있다고. 날인 의무가 있어 소공은. 근데 날인 안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격정지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자정에 이소란 사람이 거금을 확인하고 날인해 줄 걸 안 했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시험에 4번이나 나온 게 뭐냐면 자격정지 사유 중에서 기준기간이 앞에 3개가 6개월짜리예요. 좀 심하다고 보는 거고 뒤에 3개가 확인, 날인 안 했다. 기준기간 몇 개월? 3개월짜리예요. 이건 6개월짜리, 이건 3개월짜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구별하는 것도 4번이나 출시된 거예요. 우리가 풀어볼 때 되게 많이 나와요. 문제에서. 자격정지 사유가 한 문제예요. 근데 최근 문제가 이제 이런 게 나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같이 확자가 시작되는데 아니라는 거지.
자, 소공이 이건 어떻게 돼요? 두 번이나 나왔는데 소공이 전속중개계약서에다가 날인 안 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갖다가 소공이 그랬다는 거지 지금.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 안 했다. 전속중개계약서에 소공이 날인 안 했다. 그건 자격정지 사유입니까?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어. 날인할 의무도 없고 소공은. 그러니까 없는 걸 자꾸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렇게. 이건 정지 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 기출 문제에 다. 자, 그 다음에 다. 요 자격 취소는 누가 누구한테 때린 거예요? 자격 취소는 누가 누구한테 취소한다? 시 도지사가 누구한테? 공인중개사증 있는 사람한테 자격을 박탈하는 거예요, 이거. 그쵸? 요거 자격정지도 누가 누구한테 때리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예, 시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격증에 대한 거니까. 누구한테? 콕 집어서 소공한테.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시도지사가 애초에 자격증을 주었던 시도지사하고 교부한 사무소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다를 수 있죠.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을 때 이때 자격 취소나 정지 권한이 누구한테 있대요? 교부했던 시도지사한테 요 권한이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격정지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수재지 권한 시도지사하고 이렇게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럼 자격정지 권한은 둘 중에 누구한테만 있다? 교부했던 시도지사한테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무소 수재지 권한 시도지사는 없어. 서울에 자격증을 땄는데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부동산이 취직한 거예요. 소공이니까. 광명시에 있는 그런 소공이 일하다가 이런 일을 한 거야. 그러면 자격정지야. 누가 자격정지 처분하죠? 경기도지사 아니고 서울시장이야. 애초에 자격증을 줬던 사람이 뺏는 거예요. 정지시키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지금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자격 취소나 정지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줬던 사람한테 있다. 여기는 없다. 대신 여기는 뭐 하느냐? 자격 취소 그 자체는 못하지만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여기서 다 해요.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취소 빼고 다 한다는 뜻입니다. 취소 빼고 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읽는다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원리가 똑같다고. 사무소 수재지 권한 시도지사는 자격 정지 권한이 없어. 대신 자격 정지 빼고는 다 해요. 필요한 절차,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에 이렇게 통보. 구조가 똑같잖아요, 지금 이게.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올 것은 이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등록관청이 이런 행위니까, 소공의 이런 행위니까 등록관청이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아. 광명시장이. 그렇지만 광명시장은 절대 소공에 대해서 자격증이 때릴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도지사한테 지체 없이 통보. 어떻게 통보한다고요? 지체 없이. 통보. 뭐죠? 이게 이제 여기는 없는 거죠. 그래서 등록관청이 이 사실을 적발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소공의 활동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못 때려 자기 입으로는 이것도 몇 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시도지사한테 통보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중요한 거 했어요. 원리가 똑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거 할 건데 자격 취소당하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가? 세 가지인데 자격 취소당하면 3년 동안은 중개사 시험에 응시 못하죠. 자격 취소를 당하면 3년 동안 중개업시장에서 일 못하죠. 자격 취소를 당하면 자격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하시고 뺏기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불이익이야. 이 세 가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기 전에 청문을 거창하게 거쳐서 변명기를 주셔야 되고 하고 나서도 윗사람인 국장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국장한테 보고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보 며칠이네요. 5일 내에.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게 뭔가? 세 번째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자격 취소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니까 자격 취소는 보고해야 돼. 5일 내에. 하기 전에 청문해야 된다고. 증거 반납해야 돼요. 이 반납은 7일 이내 반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 자격 취소는 보청반 이렇게 거창하게 합니다. 보청반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보청반. 자격 정지는 어때요? 받는 불이익이 딱 하나죠. 정지 기간 동안 일 못해요. 이거 하나예요. 정지 기간 동안 일 못한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자격정지 당했다고 그랬을 때 자격증 반납하냐고요. 없어요.
이 정도 분위기니까 청문하냐고요. 안 해요. 이 정도니까 윗사람인 국장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한테 통보하냐고요. 안 해요. 그러니까 자격정지는 보고, 청문, 반납 이런 게 없죠. 자격정지는 뭐예요? 보, 청, 반이 없죠. 그게 바로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자격 취소하고 정지 차이점을 물어봐요. 자격 취소는 보, 청, 반이 있고 자격 정지는 보, 청, 반이 없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거. 하나만 더 해봐야지. 네 번째 중요한 거.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요 반납 얘기를 자주 물어봐요. 반납. 반납은 자격증을 반납하는 거예요. 근데 며칠 내 반납하시라? 7일. 7일 내 반납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가장 핵심은 이걸 어디에 반납할까요? 반납을 등록관청에 반납합니까? 등록관청에? 아니고. 등록관청 반납 아니고 누구한테 반납해요? 시도지사한테 반납. 시도지사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자격증을 줬던 시도지사한테 반납합니까?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한테 반납합니까? 둘 중에 줬던 시도지사. 왜냐면 여기서 취소했기 때문에 취소한 데다 반납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두 번이나 물어봤어요. 교배했던 시도지사한테 반납해요. 이게 7일 내 반납. 만약에 자격증을 분실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격증이 없으니까 못 갖다 내죠. 대신 뭘 내요? 사유서. 자격증이 없으면 뭘 갖다 냅니까? 대신 뭐요? 나 분실했다. 이런 사유서를 내야 된다. 누구한테요? 시도지사. 여기가 네 번째 정도라 보면 돼요. 자, 교재 정리하고 문제 들어갈 텐데 82페이지 보시면 네모 2번에 박스요. 자격 취소 사유 4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취하는 양부자가 중징계 받았다. 동그라미 1번이 부입니다. 부정취득. 동그라미 2번이요. 양자입니다. 양도 돼요. 동그라미 3번이 자자입니다. 자. 양부자 할 때 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자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 자자예요. 자. 4번이 뭐예요?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이 법이 중개사법이죠. 그러니까 4번이 뭐예요? 중징 이렇게. 그때 가로 2번 자격 취소할 때는 사전에 청문하는 거 맞죠? 청문 동그라미 쳐버리세요. 청문한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가로 3번 자격 취소 당하면 어떻게 해요? 반납하셔야 되죠? 반납에다 동그라미를 딱 쳐버리셔야 돼요. 반납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그때는 첫 줄 끝에 며칠 내 반납이고요? 7일이네. 자격증이 없을 때는 동그라미 2번 대신 뭘 갖다가 제출해야 되겠다? 사유서. 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게 밑에 있는 박스입니다. 자격정지 사유 6개입니다. 6개. 거기는 기준기간까지 같이 나왔네. 그죠? 자, 6개인데 자 보세요. 동그라미 1번이 이소예요. 이소. 제가 우리 암기의 방법 순서대로 되어 있진 않아요. 1번이 이소. 2번이 뭐요? 확인할 때 인자요. 3번이 뭐예요? 확자입니다. 3번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3번. 확자인데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안 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걸 제가 뭉뚱그려서 설명을 잘못했다고 설명드린 거예요. 동그라미 3번. 4번과 5번을 묶으셔야 돼요. 4번, 5번은 도장 안 찍었다예요. 근데 도장 찍을 서류가 소공은 2가지죠? 하나는 뭐요? 확인 설명서. 동그라미 5번. 4번. 5번은 뭐요? 확인 설명서. 5번은 계약서. 2가지죠? 그 다음에 6번이 뭐죠? 6번? 거자입니다. 6번이 거자입니다. 아까 4번, 5번은 날인 안 했다 이거고요. 날인 X고요. 4번, 5번은 날인 X고 5번은 뭐요? 거자죠. 거짓기재죠. 거짓기재, 이중약삭성. 7번이 뭐요? 금쟁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기준기간 6개월, 3개월짜리 구별하셔야 되고.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가로 3번 통보 나왔죠? 가로 3번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체 없이 시도지사한테 뭐 하라고요? 통보. 자, 83페이지 잠깐 넘어오세요. 네모 3번에 자격정지라고 제목이 달려있죠? 옆에다 꼭 쓰실 게 있어요. 자격정지라고 제목이 달려있죠? 꼭 쓰실 게 뭐냐면 여기는 보, 청, 반이 없다는 거 꼭 쓰셔야 돼. 자격정지는
보청반이 없다. 보청반 X. 이렇게. 자, 쉬었다가 문제를 풉니다.